혹시 이 영상을 보셨을까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열악한 처우와 이를 대신할 직업까지 소개시켜드린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말 속상했던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훨씬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요양보호사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2022년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급하게 취득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실 거예요. 보시면 작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가장 많죠. 왜냐하면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 때문입니다. 23년부터는 시험 방식이 지필시험에서 컴퓨터 시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교육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강화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어려워지기 전에 얼른 취득해야겠다 하고 서둘러서 취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신 원장 선생님들과 강사분들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시험 방식 변경은 확정이 되었지만 교육시간을 320시간으로 강화시키는 개정안은 보류되었죠.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발표된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반대 입장이 많은가입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잠재적 요양보호사인 중장년 및 고령층의 참여 기회 감소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가 주장이었는데요. 좋게 말하면 이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근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약 11만 명, 2019년도에는 약 16만 명, 2020년도에는 약 12만 명, 2021년도에는 약 25만 명입니다. 정부 시책 등으로 잠깐 주춤한 2020년도를 빼면 해마다 요양보호사 합격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합격자만 114만 6,674명입니다. 22년 바로 작년만 해도 합격하신 분들이 약 32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매년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수십만 명씩 생겨도 10명 중 8명은 자격증만 취득하시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인력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국가 자격증에 비해 짧은 기간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일자리가 많아서 빠르게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요. 왜 항상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할까요? 이 부분은 제 영상에 달린 댓글만 보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정해진 업무는 있지만 청소해주고 반찬해주고 파출부랑 너무 비슷해서 일을 그만두시거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일을 하다 보면 봉사정신이 사라지고 물론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며 도우미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해질 텐데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죽하면 젊으신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러 가시면 가족 간병이 아닌 이상 학원에서도 말린다고 해요. 사실 이 댓글들 말고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자극적인 내용들도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직을 하게 되고 일명 장롱 자격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1년에 4번만 보던 시험은 주 5회, 월 20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변경된 사항 중에서 장기 요양기관에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나 근무 예정자는 보수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죠. 보시면 요양보호사 자격 전문성 강화와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개편안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발표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올린 요양보호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양보호사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모르고 단지 국비 지원이 가능해서 취득기간이 짧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하시는 분들에게 차라리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취업할 수 있는 기관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요양보호사는 우선 취업이 가능한 분야 자체가 노인요양 관련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보통 이런 기관에 취업을 하시는데 사실 가장 많이 하시는 건 방문요양 서비스나 방문 목욕 서비스로 가장 많이 근무를 하시죠. 신체를 케어하는 업무 위주이기 때문에 힘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몸이 상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사회복지사는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등 이거보다 더 많은 분야가 있고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취업이 가능한 기관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노인복지 분야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주간보호센터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여기는 어르신들의 복지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서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복지기관이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보다는 직접 식사도 가능하시고 화장실 이용도 가능하신 약간의 돌봄 정도만 필요하신 분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기관의 분위기 자체가 좀 밝은 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거리가 좀 있죠. 제가 사회복지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도 이 부분이 가장 커요. 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일수록 많은 분들이 취득하시는 거고 과정이 쉬운데 일자리도 많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처럼 취득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상위 자격증인 만큼 그만한 대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실 경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온라인 16과목, 실습 1과목, 총 17과목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종 학력이 고졸이시라면 17과목에 온라인 10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시험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과 실습만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낮아 자격증 취득 과정 강화 방법으로 국가고시를 도입하자는 말이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직 확정이 나기 전인 지금 미리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상담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실시간 카톡 상담 링크로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 상황에 맞는 자세한 과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 요양보호사 영상에 이어서 요양보호사 영상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단기간에 취득이 가능하면서 일자리가 많은 요양보호사, 기간과 비용이 좀 들지만 안정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복지사,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든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요양보호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자격증 취득에 관한 개편안보다는 급여 체계나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요양보호사분들이 좀 더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번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TV 권규리 담당자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